5월 11일 해외 스포츠 분석 공유. NBA 플레이오프, 메이저리그 분석입니다. 전 경기 종목에 대한 분석은 카톡 단톡방에서 공유 중. 카톡, JEYMF. 오늘도 건승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레고. 휴스턴 골든스테이트. 골든스테이트는 일단 3승 2패로 시리즈를 리드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이긴다면 다음 시리즈를 장담할 수 있지만 골든스테이트는 악재가 생겼다. 종아리 부상을 당한 주포 케빈 듀란트가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듀란트가 종아리 염좌로 휴스턴 로키츠와의 서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 2라운드 6물결표 사인 7차전에 출전할 수 없다고 이미 확정된 상황이다. 1승만 추가하면 5번지년 연속 서부 결승 진출에 성공할 수 있겠지만 6차전은 휴스턴 홈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걱정이 없을 수 없다. 6차전에서 질 경우 최종 7차전까지 가는데 골든스테이트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 휴스턴은 일단 분위기가 좋다. 듀란트가 없는 것이 사실 휴스턴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소문난 독설가 찰스 바클리는 케빈 듀란트 없는 골든스테이트는 휴스턴뿐만 아니라 덴버 너게츠,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등 어느 팀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휴스턴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하든과 고든이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높이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턴오버가 너무 많고 볼은 홈에서 더욱 부진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커리가 미친 경기력을 다시 보이면서 스피드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다분하다. 3-4번 포지션에서는 상대팀 에이스 듀란트의 이탈로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볼이 부진하다면 이것도 장담하기 힘들다. 골든스테이트는 듀란트가 없는 상황에서 쌍포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탐슨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일단 커리는 매우 잘해주고 있다. 스티브 커 골든스테이트 감독은 듀란트가 부상으로 떠난 뒤 커리가 마인드셋을 바꾼 것 같다고 말하면 지금의 커리는 4-5년 전의 그를 떠올리게 한다고 하는데 커 감독의 말대로 커리는 듀란트가 부상으로 나가기 전 29분 35초 동안 7개의 3점슛, 8분의 1을 허공에 날리며 단 14점을 기록한 반면 듀란트가 나간 뒤 14분 5초 동안 16득점을 몰아쳤다. 역대 최초 만장일치 MVP를 거머쥐던 그 시절의 지배력을 그대로 선보인 것이다. 사실 듀란트가 있고 커리가 없을 때 골든스테이트는 61%의 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커리가 있고 듀란트가 없을 때 골든스테이트의 승률은 무려 88%에 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듀란트가 없는 골든스테이트라도 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고달라의 생산성이 올라오고 있고 듀란트가 나간 이후 그 자리를 맡았던 루니가 공격 리바운드와 수비에서 모두 좋은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듀란트가 중간부터 없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점수차가 이전만큼 많이 나거나 오버의 경향이 높지 않다. 물론 듀란트의 부상으로 휴스턴이 유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듀란트가 없는 골든스테이트는 오히려 응집력이 더 좋아졌다. 게다가 시즌 막판 골든스테이트는 휴스턴 원정에서 이미 승리를 가져왔던 바 있다. 골든스테이트 승. 애리조나 애틀란타. 애리조나는 22승 16패로 내셔널 서부 2위, 애틀란타는 18승 20패로 내셔널 동부 2위를 기록 중이다. 애리조나는 지난 시즌 3.21을 기록했던 잭 그레인키가 섣발 등판하는데 이번 시즌 5승 1패 3.41로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팀과의 상성이 좋아 승운까지 챙기고 있는데 직전 경기 6이닝 3실점으로 약간 흔들리기는 했어도 그 전 경기에서는 7.2이닝 1실점으로 호투해주어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챙기고 있다. 시즌 초에 구속이 내려가 걱정을 샀으나 점점 구속도 올라오고 있는데다가 애틀란타를 상대로 상성도 좋아 지난 시즌 2경기 2.77을 기록했던 바 있어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잭 그레인키는 2018년 시즌 기준 순수 연봉 순위에서 4위를 기록 중인 선수이다. 교과서적인 투구를 보이고 있는데 상체 회전이나 팔을 포인트까지 끌고 가는 과정이 간결해서 제구력이 좋고 기복이 심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투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힘도 좋다. 직구, 커브, 슬라이더, 투심, 커터, 체인지업 등 구사하는데 그만큼 상대 타선이 공략하기 어려벼다.
애틀란타에서는 훌리오 테헤란이 선발 등판하는데 이번 시즌 2승 4패 4.632를 기록 중이다. 직전 경기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해 최근 13이닝 4실점으로 나쁘지 않은데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기록할 정도로 팀이 도와주지 않고 승운도 좋지 않다. 게다가 원정에서 이번 시즌 1승 3패 5.74로 매우 고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대를 걸 수 있는 점은 애리조나를 상대로 지난 시즌 0.73으로 좋은 상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종잡을 수 없는 투구인 만큼 불펜이 중요해 보이는데 불펜은 승리조가 직전 경기 무너졌다는 점에서 믿기 힘들다. 그리고 타선은 4일부터 계속된 원정으로 매우 지쳐 있는데 최근 5경기 4득점을 넘긴 적이 없을 정도이다. 애리조나 승.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은 23승 15패로 아메리칸 서부 1위, 텍사스는 17승 18패로 아메리칸 서부 3위를 기록 중이다. 휴스턴은 이번 경기 저스틴 벌랜더가 선발 등판하는데 무조건 이기겠다는 뜻이다. 지난 시즌 2.51을 기록한 벌랜도는 이번 시즌도 5승 1패 2.86으로 호투 중이다. 직전 경기 6이닝 4실점을 흔들리기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피안타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피홈런은 이상하게 하나 이상씩 꼭 허용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실점을 내주지는 않지만 꼭 1실점씩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50.1이닝을 소화하면서 10개의 홈런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홈에서 강하고 텍사스를 상대로도 상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승리는 가까워 보이는데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1승 2.57을 기록 중이다. 가끔씩 벌랜더를 상대로 텍사스가 유난히 잘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괜찮다. 현재 휴스턴 불펜이 매우 강하기 때문. 벌랜더가 못하면 불펜이 하면 된다. 텍사스는 랜스 린이 선발 등판하는데 지난 시즌 4.77을 기록하다가 이번 시즌 4승 2패 5.75를 기록 중이다. 직전 경기 6이닝 5실점을 기록했는데 이 성적으로도 승리를 가져왔다. 투구력에 비해 승우는 좋은 편인데 역시 기복이 매우 심하다. 29일 원정에서는 또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베테랑이기 때문에 위기 관리력이 꽤 괜찮기 때문에 쳐맞아도 미친 듯이 쳐맞지는 않고 적당히 쳐맞고 있다. 투구에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예측이 어렵지 않은데 플라이볼 투수라는 점에서 휴스턴 타선이 매우 잘 공략할 수 있는 투수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 시즌 휴스턴을 상대로 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불펜 또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휴스턴 승. 시카고 컵스 밀워키. 강팀끼리의 대결이다. 시카고 컵스는 22승 13패로 내셔널 중부 1위, 밀워키는 23승 16패로 내셔널 중부 2위를 기록 중이다. 시카고 컵스는 호세 퀸타나가 선발 등판하는데 지난 시즌 4.03을 기록하다가 이번 시즌 4승 1패 3.40을 기록 중이다. 방어율과 승은 모두 좋은 편인데 직전 경기 6이닝 2실점을 기록해 최근 2경기 11.2이닝 5실점을 기록 중이다. 최근 5경기 4승을 챙길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피안타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위기 관리력으로 그다지 많은 실점을 허용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 홈에서는 3승 1, 80으로 더욱 호투 중에 있는데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시즌 밀워키를 상대로 3이닝 8실점으로 난타를 맞았다는 것인데 3이닝 동안 8개의 안타와 3개의 홈런을 맞아 말 그대로 두드려 맞았다. 아무리 원정 경기였다고는 하지만 홈으로 돌아온다고 한들 이 차이가 심하게 극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상대 타선은 자완을 상대로 타격감이 매우 좋은 편이다. 불펜이 소화해야 할 이닝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컵스의 불펜이 그다지 믿을만하지 못하다. 밀워키는 이번 경기 지오 곤잘레스가 선발 등판한다. 지난 시즌 4.21을 기록하다가 임너 시즌 2.61을 기록 중인데 최근 2경기 10.1이닝 3실점으로 호투하고 있다. 이번 시즌 이제 겨우 2경기를 치렀을 뿐인데 이번 시즌 시작은 마이너리그였다. 마이너에서 3경기 6.00으로 부진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갑자기 부진할 가능성도 있지만 팀 자체의 수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실점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정에서 약했다는 점이 문제인데 불펜에서 우위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밀워키는 원정에서 약한 팀이다. 양팀 모두 선발에게 변수가 하나씩 있다. 이럴 경우 홈팀이 유리하다. 시카고 컵스 승. 캔자스시티 필라델피아.
캔자스시티는 13승 25패로 아메리칸 중부 5위, 필라델피아는 21승 15패로 내셔널 동부 1위를 기록 중이다. 캔자스시티는 호머 베일리가 선발 등판하는데 지난 시즌 6.09를 매우 부진했으나 이번 시즌 아주 조금 나아져서 3승 3패 5.25를 기록 중이다. 직전 경기 6이닝 2실점을 기록했고 그 전 경기에서는 6이닝 4실점을 기록해 투구의 한계가 아주 뚜렷한 선수이다. 이닝 소화력이 나쁘지는 않으나 적지 않은 실점을 내주고 있다. 불펜이 엉망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홈에서는 퀄리티 스타트급의 투구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내셔널리그 팀을 상대로는 고전했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1.50으로 호투했다는 기대치가 있다. 타선은 기복이 너무 심한데 그래도 홈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상위 타선은 기대가 가능한 타선이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제이크 아리에타가 선발 등판하는데 지난 시즌 3.96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 4승 2패 3.40을 기록 중인데 최근 두 경기에서 11이닝 8실점으로 얻어맞고 있다. 특히 피안타가 꾸준히 나오면서 약점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피안타에 비하면 위기관리 능력으로 적은 실점을 내주고 있는 편이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더욱 안정적인 구위를 보였다는 점에서 믿어볼 만한데 이번 경기에서도 6이닝 내외 2-3실점 정도가 기대된다. 게다가 캔자스시티에 비해 불펜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우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타선 또한 원정에서 타격감이 좋다. 게다가 캔자스시티는 상위 타선만 잘해주고 있다면 필라델피아 타선은 하위 타선이 상당히 강하다. 경기를 본다면 처음에 필라델피아가 지고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자. 경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필라델피아 승. 다음은 분석자료 및 정보 공유 프로필 참조. 가족방에 참여하여 원하시는 정보 얻어가세요. 물결표 사인 당연히 입장 조건 없습니다. 건승하시고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